정말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충격적인 사람이 있죠. 이형학 사건. 자, 이번에는 본인이 밝혔던 아내의 유서가 아내가 썼던 그런 글이 아니라 음란 소설물의 한 부분이었다. 이게 알려졌어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유서는 없었던 건가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네. 이게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네. 이제 이영학이 아내의 유서라고 하면서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네. 침대 밑에서 찾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A4 용지 4장 분량의 어떤 그 네. 출력물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서를 저렇게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게 좀 통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이영학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컴퓨터 등등을 살펴봐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파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아내가 쓴 게 맞는지부터 의문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그 아내의 유서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자살이라고 보기에 뭔가 한 번 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한 이영학이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런 확인하면 뻔히 드러날 만한 그런 음란 소설의 일부분을 유서라고 제출을 했을까? 도대체 그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기 더 나아가서 이영학이 그렇다면 정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그냥 방조한 데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것인지, 이 아내의 그런 사망에 관해서도 점점 더 사건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이영학이 아내가 숨지기 전날이죠. 지난달 5일 새벽에 강원도에 있는 의붓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의붓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내에게 시아버지죠. 의붓 시아버지와 아내를 둘만 그 집에 남겨놓고 자기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폭행 현장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영학이 부인이 숨지기 전날에 그 의붓 아버지 집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의붓 아버지하고 부인 단 둘이만 남겨놓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영학이 내 부인이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딱히 증거가 없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줬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증거 확보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현장을 덮치도록 해서 의붓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뭐 경찰이 안 왔다면서요.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영학 뭐 정신 지적 장애 2급이다. 굉장히 머리를 썼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참, 저 궁금합니다, 이거. 네, 그 지적 장애 2급이라고 하면 IQ 70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적인 활동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범행 수법, 계획 뭐 등을 본다고 한다면 IQ 70을 훨씬 이제 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그 추정컨대 이 정신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보면 정신과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는 정신감정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허위로 일부러 틀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국민 건강관리공단에 내게 되면 거기에 다른 정신과 의사가 이미 낸 것만 확인을 하지 직접 다시 만나서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것 역시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자동차가 2000cc가 아닌 1999cc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인 경우에 재산 목록에서 제외가 돼서 기초생활 그 수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도저히 IQ 70의 지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지적 장애 역시 일부러 속이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영학이 뭐 아내를 시의붓 아버지 집에 남겨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이 자기 뭐 당시 출동하지 않은 경찰을 원망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 동네 행사에서 했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잖아.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만 알아. 아내가 원해서 8년간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아내가 그런지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증명한다고 마지막 그날 결혼면지를 끼고 뛰었습니다. 9월 5일 현장에서 긴급체포로 할 수 있는데 경찰 장마 자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그날 애기 엄마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 듣고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나라 법이고 이게 이 나라에서 자, 이영학에 의해서 살해된 여중생 부모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최근 이영학의 딸 이모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처음에 기각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재청구를 해달라, 구속사를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다시 발부가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 피해 여중생의 부모가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요, 그 이영학의 딸을 용서할 수 없다. 그리고 또 구체적인 이런 범행 내역을 밝혀야만 하고 또 처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진정서 제출은 이영학의 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직후에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제 그 법원은요, 이영학의 그 딸에 대해서는 영장 발부 필요성이 없다라고 해서 기각했는데요. 그때 이유가 건강 상태 등에 비춰볼 때 당시에 뭐 도망의 어떤 그 염려가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유가 그리고 또한 그 소년법에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또 소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북부지검에서는 이번에 재청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이제 이영학의 딸이 건강을 회복했다. 지금은 이제 그 구속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청소년임에도 보호자가 없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제 이영학의 친형이 제가 돌보고는 있습니다만, 과연 그게 보호자, 뭐 제대로 된 보호자라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번에 특히나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재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사체 유기뿐만 아니라 이제 추행 목적의 미성년자 유인에 대한 그런 혐의까지 추가했기 때문에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데요. 그 후에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영학의 어머니가 이번 사건을 알 수 있었다, 예. 연루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예, 얘기입니까? 그 어머니 얘기하기 전에 이 피해 여중생 부모님 얘기 한마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영학의 딸도 피해자일 수 있다는 말이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아버지에 의해서 조정열 됐기 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피해자일 수 있다. 근데 피해 여중생 부모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는 내 딸인데, 내 딸이 피해를 당했는데 방송에 나와서 사람들이 가해자를 피해자라고 하네? 그러면은 그건 이제 하나의 과학적인 분석의 일환일 수 있지만 피해자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비수로 정말 그렇죠. 가슴에 꽂히는 네.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부모의 어떤 그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어루만져 드릴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영학 모친의 경우에는 네. 이영학이 그 모친한테 그 이 모친 집 앞에다가 비닐봉투를 갖다 놓고 그걸 태워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친이 태워달라길래 뭐 태워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경찰은 그 비닐봉투 안에 범행 도구, 뭐 넥타이라든가 수건이라든가 그리고 피해자의 옷까지 이런 게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피해자의 옷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범행의 그 과정을 밝히는 단서도 될 수 있고, 또 이영학의 심리를 연구하는 거기에 어떤 요소도 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바로 어머니가 태운 것이 아니냐. 근데 다른 증언이 나온 게 뭐냐면 이영학이 어머니한테 그냥 비닐봉지만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말까지도 하면서 비닐봉지를 드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웃으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뭐 한 대 때렸더니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서 어머니가 상당히 깊은 수준으로 범행에 대해서 알면서 증거를 인멸을 하고 이영학을 그동안 도와준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영학이 그전부터 이러한 비슷한 패턴의 행동을 해와서
이영학이 뭔가를 인멸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어머니가 기계적으로 인멸해주는 어떤 패턴이 그동안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영학이 굉장히 사람을 능숙하게 조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영학 어머니도 이영학한테 그동안 조종을 당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영학 어머니가 네. 자, 증거인멸에 도왔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처벌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친족이나 동거한 가족 같은 경우는 범인을 숨겨주거나 또는 도피시키는 데 도움을 줘도 뭐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네. 형법상에는 그 가족 간의 관계를 더 우선시해서 네.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설령 이 모친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숨겨주고 증거를 인멸했다고 하도록 형법적인 제재는 할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사건 계속 참 그런 사건들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은 자, NC소프트 윤송희 사장의 부친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경을 놓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당히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용의자가 주장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사건에서의 동기입니다. 네. 범행 동기가 중요한데, 일단 그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일 때문에 이제 현장에 갔다가 주차 시비가 붙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주장을 현재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말을 좀 믿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를 지금 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이 피의자가 굉장히 비협조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중에 일부 처음에는 뭐 범행 사실 자체도 다 부인을 하다가 나중에 그 CCTV 영상을 보여주면서 추궁하자 범행 사실은 자백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신빙성 낮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흉기가 무엇이며 흉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말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내일이죠. 내일 영장 실질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발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구속 상태에서 보다 더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범행 동기와 흉기의 뭐 처리 유무 등등을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의자 어떤 인물입니까? 피의자는 그 부동산 중개 또는 부동산 개발 이런 일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강남에서 주로 부유층을 상대로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것 같고 이게 뭐 이제 정확히 어떤 일이 있고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가해자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그 평소에 그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강남 부유층 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이 생활 환경의 쾌적성 이런 거에 대해서 보통 사람보다 더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 개발을 할 때마다 조금 이 민원을 많이 당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됐을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윤송희 씨 부친의 이 전원마을 거기에서도 그 경기도 양평에 자기가 다시 한번 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굉장히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에 더해져서 이게 이제 격분한 상태로 가면서 그런 일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는데 하지만 그거 말고 금품이 원인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찰이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피의자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밝혀지지 않은 또 의문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사건 전에 본인 차에 블랙박스에 전선을 빼놨다는 이야기도 있고, 좀 석연치 않은 점들은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것이 한 2시간 정도 미리 와서 이 지역을 배회하고 있었는데 그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바꿔 얘기하면 윤 씨를 특정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부유한 사람이 사니까 소위 강도 목적으로 누구나 오면은 한번 납치를 해서 데려갈 것인지 이와 같은 부분이 상당히 좀 석연치 않고요. 또 더군다나 이제 그 나오는 시간을 보게 되면 8시 정도에 이제 그 윤 씨 차로 나왔는데 과연 혼자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함께 있었던 그 공범의 형태는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범인 허 씨의 차로 분명히 그 지역에 왔는데 그러면 윤 씨의 차로 몰고 나서 다시 그곳을 도보로 온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석연치 않고요. 더군다나 가장 석연치 않은 것은 이 흉기에 관한 부분인 거죠. 본인 자체가 차량 안에 이미 있었던 횟집에서의 흉기를 사용해서 공격을 했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이 어떻게 횟집에 흉기를 갖고 있었던 것인가. 더군다나 이 흉기를 현재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아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분과의 대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충격적인 사람이 있죠. 이영학 사건. 자, 이번에는 본인이 밝혔던 아내의 유서가 아내가 썼던 그런 글이 아니라 음란 소설물의 한 부분이었다. 이게 알려졌어요. 네.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아내 유서는 없었던 건가요? 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굉장히 많이 놀랐는데요. 이게 아내가 사망한 후에 네. 이제 이영학이 아내의 유서라고 하면서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네. 침대 밑에서 찾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A4 용지 4장 분량의 어떤 그 출력물이었는데요.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서를 저렇게 타이핑을 해서 출력을 한다라는 게 좀 통상적이지 않죠. 그리고 또 이영학 집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컴퓨터 등등을 살펴봐도 이 내용이 들어있는 그런 파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아내가 쓴 게 맞는지부터 의문을 많이 자아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경찰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게 그 아내의 유서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남겨놓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영학이 자기 당시 출동하지 않은 경찰을 원망한 듯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동네행사에서 했다고 하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이잖아.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만 알아. 아내가 원해서 8년간 성폭행을 당했대요. 근데 그런 아내가 저한테 사랑을 증명한다고 마지막 그날 결혼면지를 끼고 뛰었습니다. 9월 5일 현장에서 긴급체포로 할 수 있는데 경찰 장마 자느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리고 그날 애기 엄마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 듣고 혼자 방황하다가 죽은 거 여러분들 다 아셔야 돼요. 이게 이 나라 법이고 이게 이 나라에서 자, 이영학에 의해서 살해 거기서 의붓 아버지하고 부인 단 둘이만 남겨놓고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이영학이 내 부인이 의붓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딱히 증거가 없다 보니까 뒤늦게라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줬다.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단순히 증거 확보 차원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어떤 기회를 만들어 놓고 바로 그 시간에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이 현장을 덮치도록 해서 의붓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고도의 계획이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경찰이 안 왔다면서요.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영학 정신 지적 장애 2급이다. 굉장히 머리를 썼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참, 저도 궁금합니다, 이거. 네, 그 지적 장애 2급이라고 하면 IQ 70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사회적인 활동하는데 많은 장애가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범행 수법, 계획 등을 본다고 한다면 IQ 70을 훨씬 이제 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그 추정컨대 이 정신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를 보면 정신과의 진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하는 정신감정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것을 허위로 일부러 틀리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 국민 건강관리공단에 내게 되면 거기에 다른 정신과 의사가 이미 낸 것만 확인을 하지 직접 다시 만나서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으로 봐서는 이것 역시 사기 행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제 왜냐하면 이 사람의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자동차가 2000cc가 아닌 1999cc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인 경우에 재산 목록에서 제외가 돼서 기초생활 그 수당을 계속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도저히 IQ 70의 지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지적 장애 역시 일부러 속이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영학이 아내를 시의붓 아버지 집에 자살이라고 보기에 뭔가 한 번 더 의심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한 이영학이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런 확인하면은 뻔히 드러날 만한 그런 음란 소설의 일부분을 유서라고 제출을 했을까? 도대체 그 목적이 뭐고 이유가 뭐고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여기 더 나아가서 이영학이 그렇다면 정말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을 그냥 방조한 데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범죄를 범한 것인지 이 아내의 그런 사망에 관해서도 점점 더 사건이 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이영학이 아내가 숨지기 전날이죠. 지난달 5일 새벽에 강원도에 있는 의붓 아버지 집을 찾아가서 의붓 시아버지, 그러니까 아내에게 시아버지죠. 의붓 시아버지와 아내를 둘만 그 집에 남겨놓고 자기는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폭행 현장이라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영학이 부인이 숨지기 전날에 그 의붓 아버지 집으로 부인을 데리고 가서